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취업 진로 선택,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날인데요. 잠시 후에 특별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준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특성화고 진로 수업을 위한 담임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승구쌤, 고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중소기업의 취업문을 두드릴 수 있는 어떤 실전 전략들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로망이죠. 공무원과 또 대기업, 공기업 취업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대졸자들에게도 사실 꿈의 직장으로 꼽히잖아요. 아직은 이런 뭐 엄두도 못 낸다 이런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네,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저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합격률은 좀 어때요? 합격률은 사실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도 하고 학교마다 뭐 대기업, 공기업을 많이 가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게 뭐 사실 중소기업에 비하면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네. 좀 충분히 지원 좀 해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어떤 뭐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예, 그 학교에서는 삼성전자, 뭐 넥슨, 대원제약과 같이 총 6명이 대기업 분야에 채용이 됐고요. 분당경영고등학교에서는 우리은행이나 농협, 금융권에 4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네. 그리고 해성국제컨벤셔고등학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체육공단 외에도 한 38명이 뭐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고졸 공채를 또 따로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고졸에 특별 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한국남동발전 이게 4월에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이 5월에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6월에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기술보증기금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마사회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12월에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졸 공채 일정이 하이스쿨 커리어 co.kr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를 네. 참조하시면은 좀 네. 그 공채 일정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 하단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고졸 공채 일정이 따로 올라오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분당 경영고, 정보과학고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기에 좀 수월한 고등학교, 좀 유리한 고등학교 따로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정말 솔직한 방송. 솔직한 방송을 솔직한 저희 추구하고 방송이죠. 있습니다. 옷도 좀 솔직하게 입으신 것 오늘 같아요. 정말 솔직히 평소 입었는데 스타일들 입고 오신 이거 것 같은데. 방송 네. 나갈 때 굉장히 눈 아프게 나가지 않을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두 분이 약간 오늘 좀 네. 의상을 맞추신 것 같은데 따로 뭐 사전에 조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사와 악마? 뭐 이런 천사와 느낌? 악마. 어떤 느낌이죠? 내복 아니고요. 와, 나 이렇게 또 아니 나 안에- 피디님께서 방금 내복 같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피디님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 그쵸. 특성화고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한 특성화고등학교. 네, 일단 내복 입은 승구 쌤이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 제 밑에 안 보이시죠? 밑에 내복 입고 왔습니다. 아무튼 사실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아니, 뭐 어느 학교가 대기업을 많이 간다 이건 좀 무리가 있고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 학부모라고 칠 경우에 우리 애가 가고 싶은 특성화고 혹은 동네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취업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네. 취업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친구가 중소기업에 갔고 대기업에 갔고 공기업에 갔고 회사 리스트가 쫙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와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네. 어느 부서에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고생? 어디 하면 될까요? 뭘 모른 척해 아시면서. 취업지원부 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어우, 취업지원부에 전화를 거셔서 네. 나 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학부모다. 이 학교의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무원이
몇 명이 합격 정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라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따로 오픈을 안 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 네.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교는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네. 어필을 하시면 학부모들이 보실 때도 상당히 뭐 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좀 더욱더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쉬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고졸공채 진행 중인 기업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반 기업들보다는 이 공기업이 좀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본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근로중심 현장 실습을 폐지하고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바꾼 다음에 자 2월 23일 날 국가직 지역 인재나 또는 지방직 고졸자 경력 채용 그리고 이제 군 부사관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9급을 170명, 네. 그다음에 경찰을 227명, 그다음에 군 부사관을 990명이었는데 예. 2018년에 더 확대가 돼서 이번에는 9급 지역 인재가 180명, 그다음에 경찰가 250명, 그다음에 군 부사관은 1,100명으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별로 적정 그 고졸 채용 비용 그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권고하고 이거를 잘 시행했을 때는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평가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인원들 확대하고 채용한 거를 실제로 평가로 딱 하면 아무래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 채용에 비해서 네. 고졸 채용 비율은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게 역차별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실제로 이게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네.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공무원 중에서 일반 그러니까 몇 개의 직군들은 이 비율을 30%를 뽑게 돼 있어요. 예. 30%를. 근데 30%를 뽑는 계산 과정에서 보통 특성화를 이제 사회적 배려자로 30%를 몰아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0명이면은 네. 30%를 특성화로 먼저 뽑아요. 먼저 뽑아버려요. 뽑아놓고 나머지를 나머지를. 나눠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 얘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성화를 밀어준다. 네. 하지만 일반 공무원 준비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어제 공무원 사이트를 쭉 돌아봤는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도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습니다. 왜 특성화고만? 그러니까는 이 상위법에 걸린다는 거죠. 네. 30%를 이렇게 같이 뽑아야 되는데 먼저 그러게요. 우선순위로 뽑아줘 버리니까 인원차가 더 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네.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기술직은 뭐 7명, 8명 뽑는데 한두 명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현재는 특성화고에 공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이 특성화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이야기 좀 더 깊게 파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이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열기도 한다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기업들이요 학교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기업에 있는 뭐 강당이라던가 시설을 활용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대기업이랑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도 진행을 합니다. 또 저도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데 이게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그 고졸 취업 전문 학원이 있어요. 뭐 NCS 이런 준비시켜주는 네. 공무원 그 학원에서도 마케팅 차원의 뭐 전략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그런 학교 있는데 참 전략 괜찮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케팅 전문가신데 자.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2016년도에 강원도의 원주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공공기관이 한 11개가 이동을 했어요. 예. 그중에 5개 정도가 학교에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뭐 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기관이 좀 설명해 어떤 주시죠? 기관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익숙한 있는데요. 기관들이 많네요. 예, 네. 근데 일단 학교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취업한 인재들, 취업한 선배들이랑 가서 멘토링을 갖기도 하고 네.
그리고 NCS 전문 강사들이 와서 문제의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런 학부모들을 학교로 이렇게 모아서 예. 학교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채용하는 설명회를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을 같이 모아서 우리 학교가 대기업 공공기관을 이런 식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학부모들이 원래는 사실 잘 모르셨잖아요. 네. 그냥 뭐 이게 된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학교 자체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앞으로 이런 데 취업할 수도 있구나. 여기 준비하려면 어떤 걸 엄마로서 아빠로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설명회들이 많이 네.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러게요. 이 들었을 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예. 것 같아서 일단 뭐 비단 몇몇 개 학교뿐만이 아니라 좀 단체로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쌤도 또 정보를 주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번 주에 3월 28일부터 29일 날 킨텍스에서 이제 잡 콘서트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콘서트. 네, 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공기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면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그쪽에 가시면은 2018년 채용 전망과 이제 취업 전략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네. 실제 면접과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나와서 지역 구급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공기업이나 좀 공무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참석을 해서 네. 좀 알짜 정보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잡 콘서트입니다. 박람회 메카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꼭 가셔서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고졸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따로 뭐 진행하는 회사도 있고 공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이 다 측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유리하게 이용이 되는데 보통 고졸 후에 보통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 3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졸업과 동시에 채용이 되는 경우보다. 어떻습니까? 보통 채용이 뭐 몇 살 때 주로 어느 정도의 좀 텀을 두고 일을 일단 하는지. 기본적으로 네.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일단 지원을 해서 네. 지금도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원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통은 학기 중에 많이 합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미 다니면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네, 많다. 많이 하고 네. 몇몇 아는 학생이 아니죠. 지금은 재직자 전형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사실 대학만 준비하다가 취업 아예 생각도 안 하다가 네. 나중에 취업이라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으로 마음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좀 물론 내신 관리는 잘 해놨지만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취업 못하겠네 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졸업까지 해버렸어요. 2월 달에. 근데 학교에서 때마침 연락이 온 거죠. 뭐 A 뭐 화장품 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너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재직자 전형 대학까지 다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 2, 3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지원하는 친구도 있나요?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고졸 채용을 하는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시로 지원을 할 때 수시 지원할 때 졸업하고 몇 년 지나 사람을 뽑는 것보다 이미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을 뽑는 네. 것처럼 기업도 기간을 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한 지 몇 년 기간이 있어서 너무 뭐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난 마음을 먹었어. 난 대기업에 갈 거야.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재학 중일 때 딱 정해서 재학 중 졸업 전에 딱 이렇게 취업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학생들이 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또 빨리 결정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려고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그럼요. 네. 이렇게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만년 말단으로만 있다가 좀 퇴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졸 신화다. 그럼요. 그 이런 말 그대로 정말 고졸 신화죠. 정말 고졸 신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졸 신화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분들이 계세요. 네. 일단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하신 분들인데 우리카드의 정재현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LG전자 조성진 부회장님, 두산중공업의 장천순 상무님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실제로 처음에 고졸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좋았고 회사에서 평가도 좋아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근데 이분들이 과연 진짜 고졸이라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냐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론 고졸로 입사를 했지만 본인이 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내가 이 회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임원이 돼버리라 뭐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계신 김동연 장관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도 처음에 장관으로 발탁되셨을 때 야 특성화국에서 야 고졸 신화 야 저분이 바로 고졸 신화의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분은 실제로 소년가장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소년가장 출신이시고 덕수상고를 졸업하셨대요. 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은행에 취업을 하셔서 낮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시면서 행정고시랑 입법고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공직을 밟으시고 미시간 대학교의 대학원의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셨는데요. 네. 자, 이분들이 고졸 입사를 하고 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 지금도 이분들이 고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고졸이라서 저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고졸이었지만 이분들이 그 후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 고졸 취업하는 학생들 나는 고졸이라서 안 될 거야. 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취업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글로벌 기업의 그럼요. 대표 될 수 있으니까 나라서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가서 단계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의 기업 회장이 돼볼 거야. 이런 꿈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컴플렉스로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꿈의 직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죠. 공무원. 네. 이 특성화고 학생들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에 끌려서 이 공무원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공무원도 채용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나요? 네, 아까 앞에서 한 말씀드렸듯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가 180명, 그다음에 네. 지방직 같은 경우 25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작년에 대학교를 가는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다 떨어졌습니다. 전교 1등인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 인문계예요. 인문계에서 1등을 인문계인데 한 친구인데 다 떨어진 거예요. 예. 수시를. 네. 그리고 이제 붙은 대학이 자기 반에 있는 꼴등과 같은 학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안 다니겠죠. 그래서 현재 뭐 하고 있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예. 근데 이 친구들은 일반 직군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 직군이요. 그쵸. 네, 근데 특성화고 친구들은 특성화고 전형으로 아예 따로 뽑아주니까 그 전형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성화고 친구들은 아예 특혜가 좀 많다. 특혜를 주기 네. 때문에 공무원이 정말 꿈이다. 그래서 댓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 친구들 네. 아 내가 중학교로 들어간다면 특성화고로 들어가리라. 그런 친구도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거죠. 일반 공무원들은. 네,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네. 많나요? 특성고등학교에서? 가면은 이제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뭐 구급 같은 경우는 상위 30%나 들어야 되고요. 네. 지방직은 50%. 그러니까 반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없으면 이 시험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네. 50% 절반을 다 밀진 않을 거라고요. 한 학교에서 뭐 10명 상위 정말 잘하는 친구들 그 반만 계속 줄이더라고요. 전에 어느 학교 가보니까 1학년 때부터 그 반을 계속 모으는데 점점 인원을 줄여서 처음에 30명, 20명, 10명으로 서바이벌처럼. 예, 서바이벌처럼. 그러니까 거기 반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아남으면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학교장 추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은 네. 100% 성적만 보는 성적이 건가요? 기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나 일반적으로 저희 많이 하는 게 대학교를 지원할 때 내신 성적이 있고 수시로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를 이제 수능 등급으로 자르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최저 등급이 있는 거예요, 내신에. 그래서 전문 교과는 A 등급이 뭐 50%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타 과목, 일반 과목의 성적이 50%, 그다음에 네. 뭐 지역 인재는 30%. 이 커트라인이 있는 겁니다. 네. 커트라인 되는 친구 중에서 학교장에 추천을 하는 제도라서 네. 일반적으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공무원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특별히 유리한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유리하다는 게 이제 딱 아까 말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 구급. 지역인재 구급. 예, 그다음에 저희가 경채라고 하는데 이제 경력 채용이에요. 예, 경력 경쟁 채용인데 그걸 네. 경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보통 이제 특성화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채라는 거는 기술 직군이에요. 기술 직군이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뽑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는 뭐 기술직 몇 명 필요하다, 뭐 건설 파트 몇 명 필요하다, 토목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 서울에서 이렇게 뽑는 거죠. 몇 명을 공시를 해서. 그래서 매년 달라집니다. 이건 지역마다 네. 직군이 맨날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헷갈렸던 게 지역 인재 9급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인재라는 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국가직으로 추천한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국가직이 지역 인재 9급이고, 그다음에 경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네. 그 서울시 아까 이제 군별로 시별로 뽑는 그런 이제 지방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좀 보면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뭐 50대 1, 뭐 45대 1막 넘어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행정직군 같은 경우 100대 1막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너무 세죠, 요즘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붙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점수가 다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한데 막 1점 단위로 떨어지고 이런 그래서 친구들이니까. 가산점 이런 거에 다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점 1, 2점으로 합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지역인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3대 1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낮은 경쟁률이네요. 정말 낮은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진짜 꿀인 거죠. 그리고 일반 몇몇 직군에서는 2대 1도 있어요. 2대 1 직군도 와, 나와요. 2대 1이요? 예, 지방직으로 가면. 50%네. 그러니까 과가 없는 거죠. 뽑기가는 한 명을 뽑는데 진짜 학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대 1에 나오는 학군이 있습니다. 직군도. 2대 1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붙은 애가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냥 가서. 예. 이러니까 뭐 특혜다 뭐 이렇게 역차별이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거면 특성화를 먼저 갔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늦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뭐 같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갈 걸 이렇게 후회를 네, 하는 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중학교 이제. 때 진로 이 교육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러니까요. 끝에 와서 이게 전에 말 골마 터지는 거거든요. 정말 공무원이 될 친구들은 솔직히 그 전부터 뽑아서 교육을 해주면 아니 이렇게 수많은 국가적인 낭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 네. 아, 그렇구나.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네. 보다 이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되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 대학교를 갈 때는 인문계는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하죠. 인문계는 어떤 거냐면 성악을 가야 돼요. 만약 그 예체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악기에 어느 대학에 누가 졸업을 한다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어떤 학기를 하면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전략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 다른 걸 하다가 나중에 공무원을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럼 정말 이렇게 제가 재능 뒤늦게 낭비.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되더라도 네. 뭐 30살에 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이후에 되는 분들도 제 있는데 친구는 32살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분과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채용이 그렇죠. 되는 친구와는 이미 뭐 너무나 큰 그렇죠. 차이를 같은 시작을 내는 구급이니까 거죠. 네. 이거는 솔직히 뭐 학벌 차이라는 것 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친구들이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미리 좀 계획을 세우는 게 네. 확실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고졸 공무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반 공시와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게 공시는 국어, 영어, 이제 한국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이고 행정만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 두 개가 있어요. 뭐 행정학개론, 행정학 총론, 그다음에 사회과학, 수학에서 네.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법적이고 행정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지역 인재는 세 개만 하면 돼요. 필수 과목만. 국어, 영어, 한국사만 하면 됩니다. 그럼 수준이 이제 국영사. 예, 와. 국영 한국사 그렇죠? 국영사. 국영사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만 하면 돼요. 정말 좋죠. 네. 똑같은 공무원이 되는데 준비하고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현명한지에 대해서 승구 쌤이 되게 좀 한숨을 쉬시고 되게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목 좀 풀어도 되나? 1화 때 이어서 네. 역시 설명 중이십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있는 거죠. 네, 어쩌다 보니까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니, 근데 네. 고쌤이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정말 이 엄청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리고 인문계 애들도 중학 3학년 애들도 막연히 인문계만 가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타깝죠? 저희끼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자 일단 두 분- 필기 시험은요.
빨리 준비하세요. 일단 무조건 빨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어떻게 빨리 준비하냐? 일단 전 1학년이라서 아직 학교마다 공무원반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반. 네. 예,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전 아직 1학년이라서 공무원반을 안 뽑아요. 이런 경우는 2학년, 3학년 중에 공무원반 하시는 선배님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문제집을 어떤 걸 풀어야 되나요? 이걸 먼저 물어본 다음에 출판사별로 문제집을 사십시오. 저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문제집을 1학년 때 그 공무원반 입학하기 전에 미리 다 풀어 놓으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반도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내신부터 해서 뭐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고 예. 그 실제로 들어가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무원 취업이 무조건 취업의 성공이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나는 공무원을 한번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공무원 취업 준비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는 공무원반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내신 출결 자격증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쵸.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 또 다른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그럼요. 1학년 때부터 더 빨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따로 학교에도 공무원 반이라는 게 있지만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 공무원반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학교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문제집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듣습니다.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문제집을 풀기도 하고 전문 문제 풀이해주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면접이나 자소서도 중요하니까 예. 면접과 자소서를 전문으로 해주는 컨설턴트 님도 오셔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와. 정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공무원만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은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아직 1학년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1학년은 아직 해주지 않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선행학습도 중요하니까 뭐 선생님, 선배님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 취업에 준비가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점수 차이가 비슷하니까 네. 가산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 개당 과목별 만점에 4%까지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공고문에 제시한 자격증에서 이제 한 가지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특성화고는 특히 기능사를 고등학생 중에 이제 치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몇 개 좀 설명을 드리면 표가 좀 많이 나가죠. 일반 기계부터 몇 개의 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기계에서 보시면은 뭐 컴퓨터 응용 선반, 기계 가공 조립, 그다음에 공조 냉동 기계, 뭐 건설 기계 장비, 금형, 승강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는 전기, 철도 전기 신호, 승강기, 그다음에 화공에는 화학 분석, 위험물 가스. 그다음에 일반 농업을 보시면은 뭐 원예, 식품 강호, 그다음에 산림 자원에는 조경, 산림, 임상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토목에는 콘크리트, 뭐 철도 토목, 그다음에 측량. 마지막 전송 기술에는 뭐 전자기기, 무선 설비, 방송 통신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네네. 네. 자, 자신의 적성과 또 가치관을 고려해서 좀 더 전공에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